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규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Accelerating Simulation of General Gate All-Around Transistor 비아와 커지 원리 모델입니다. 오늘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 노드의 지속적인 축소가 이루어져 왔으나 미세화에 따른 전력 소모와 누설 전류 증가 문제로 성능 향상의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계와 공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화하는 DTCO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TCAD 기반의 DTCO의 경우 기존 개발 과정과 다르게 실제 소자를 제작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TCAD 시뮬레이션은 크게 공정과 소자 시뮬레이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 파라미터들을 설정함으로써 원하는 스펙의 구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구조를 소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리적 모델을 적용하고 정기적 성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내부 물리량 변화에 따른 동작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TCAD 시뮬레이션이 언제나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3스택 모스펫과 10펫을 비교하게 되면 CPU 타임에서 대략 5배가량의 증가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의 모양과 별개로 만약 온커런트만을 확인하고 싶다 하여도 바로 해당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우측과 같이 드레인, 게이트 전압 순으로 바이어스 램핑 과정을 걸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타겟 바이어스로 바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경망 기반의 접근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단시간에 정전기 포텐셜과 같은 결과를 정확도 높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시키는 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만약 플래너 모스펫으로 훈련을 시킨 모델에 멀티게이트 모스펫을 추론하도록 하면 부정확한 결과만을 얻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연구실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쿼지1D 모델을 통하여 TCAD 가속화를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쿼지1D 모델의 경우에는 수식을 기반으로 유도한 모델이기에 임의의 소자 구조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임의의 소자 구조에 대해서 쿼지1D 모델이 잘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증명하기 위한 기본 구조로는 다음과 같이 3티어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구조를 이와 같은 비이상적인 형태로 수정함으로써 쿼지1D를 모델을 적용시켜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도 쿼지1D가 일반적으로 잘 적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가속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리전 와이즈 아날리시스와 쿼지1D 기반의 계산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리전 와이즈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트랜지스터를 더 세부적으로 이와 같이 더 세부적인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크게 채널, 소스 드레인, 그림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슐레이터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쿼지1D 모델의 경우에는 코어 리전, 즉 각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널 리전을 다음과 같이 도핑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나누며 이 도핑 값들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패스를 찾게 됩니다. 해당 그림에서는 총 2개의 엠모스펫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엠모스펫에 대하여 쿼지1D 모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먼저 채널의 영역에 대해서는 인슐레이터 카패시턴스나 채널의 둘레, 면적과 같은 쿼지1D 모델을 풀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소스 드레인과 채널 사이의 컨택 저항값들을 계산하기 위하여 어드미턴스 매트릭스를 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값들은 채널의 방향에 따른 좌표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이때 채널의 방향과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X, Y, Z와 같은 좌표계가 아닌 일반화한 좌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쿼지1D 기반 계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쿼지1
D를 적용하기 전에 구조를 채널 방향을 따라서 1차원으로 줄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각 점에 대해서는 좌표가 설정되게 되는데 이 좌표는 방금 말씀드린 일반화한 좌표가 설정되게 됩니다. 소스에서는 0의 값을 가지며 드레인에서는 1의 값을 가집니다. 또한 내부의 값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선형적으로 값이 설정되게 됩니다. 좌표값이 설정된 각 점에 대해서 쿼지 1D 모델이 적용이 되며 이를 통하여 쿼지 페르미 포텐셜, 정전기 포텐셜, 캐리어 덴시티 등의 이니셜 솔루션 값들을 얻게 됩니다. 이의 값은 3D 구조에 대해서 재구성이 되며 최종적으로 바이어스 램핑 과정이 생략되어 단시간 내에 티켓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쿼지 1D의 성능을 보이고자 다음의 3티어 트랜지스터에 대해 적용하였습니다. 이 각각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분짓기 위하여 SRAM의 이름을 차용하여 위에서부터 패스게이트, 풀다운, 풀업과 같은 각각의 이름들을 명명지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구조의 스펙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소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데 사용한 모델은 이동도 모델로는 도핑 디펜던트, 하이필드 세츄레이션, 그리고 인버전 영역의 스캐터링을 고려하는 무즈타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양자가진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스트레스 모델의 경우에는 이번 발표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모든 결과에 대해선 동일한 모델을 적용시켰습니다. 쿼지 1D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3티어의 구조 중 가장 위에 위치하여 있는 패스게이트, 즉 엠모스펫에 대한 쿼지 페르미 포텐셜과 전류 전압 커브에 대해서 계산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심볼로 표기된 부분들은 쿼지 1D만을 풀어 나온 이니셜 솔루션 결과값이며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티켓을 계산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우측의 IV 커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두 결과값의 차이가 존재하나 최소 1%에서 최대 8%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근사한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구조에 대해서는 쿼지 1D 모델이 잘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벤셔널한 구조에 대해서 잘 적용되는 쿼지 1D 모델이 이와 같이 비보편적인 방식으로 수정된 구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잘 적용이 되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구조를 변경한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보편적인 구조가 바라보는 방향을 X축이라 가정하였을 때 가장 하단의 PMOSFET은 동일하게 X축을 바라보도록 하였으며 위의 두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각각 Y축과 Z축을 바라보도록 트랜지스터를 굽히고 회전시켰습니다. 먼저 가장 하단에 위치한 PMOSFET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측의 세 가지 그래프는 앞서 보인 것과 동일하게 쿼지 1D 모델을 통해 얻은 초기값과 티켓 값이 매칭되는지를 비교하였습니다. 각각 정전기 포텐셜, 캐리어 덴시티, 쿼지 페르미 포텐셜의 값으로 정상적인 구조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게 잘 정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동일하게 두 가지 결과값을 IV 커브에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우측의 표의 경우에는 좌측의 그래프 중 드레인 및 게이트 전압이 VDD인 상태, 즉 온커런트 값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장 우측에 보이시는 시간은 쿼지 1D를 기반으로 하여 티켓 시뮬레이션을 얻은 결과값인데요. 바이오스 램핑 과정이 생략되어 걸린 시간입니다. 대략 20분 정도 걸렸으며 기존의 티켓 방식과 비교하여 최소 4배가량의 시간이 감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의 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그래프는 스텝 사이즈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비교한 표인데요. 이제 스텝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0.2 이후부터는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좌측의 그래프의 경우 특정 바이어스로의 램핑을 할 때 목표값과 현재 계산된 값 사이에 오차값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오차값이 1 이하인 경우 수렴이 되어 다음 바이어스로의 계산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수렴되지 못하고 발산하는 경우 다시금 해당 바이어스로의 계산을 재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가속화 방식에서는 스텝 사이즈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동일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단의 두 트랜지스터, 즉 인버터에 대해서도 결과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두 값이 매칭되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클루전과 퓨처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퍼지 1D 모델을 기존의 3티어 트랜지스터를 의도적으로 비이상적인 형태로 수정한 구조에 대해서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퍼지 1D 모델이 티켓값과 잘 매칭이 되며 일반적으로 임의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잘 적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후에는 SRAM의 DC 및 AC 전압에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퍼지 1D 모델을 적용시켜 더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